자, 여러분, 오늘은 운동과 충돌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를 배우려면 일단 운동 법칙에 대한 걸 배우는데요. 운동 법칙이 3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1법칙, 관성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자, 관성이라는 것은 운동 제1법칙이거든. 2법칙이라는 동, 3법칙이라는 동,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법칙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 물체의 관성량을 측정해서 그것이 운동하는 개로 넘어갔을 때 운동량으로 바뀐다는 걸 빌런을 쌓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나 운동 법칙에 대한 걸 한번 보고 가야 되니까 참고로 여러분, 참고로 노트 왼쪽에 표시하세요. 참고. 자, 뉴턴 아저씨가 운동하는 물질에는 이러한 법칙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물론 이 법칙을 모두 뉴턴 씨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운동에 관한 법칙들을 모아서 하나의 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론들을 쭉 모아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3가지가 있거든요.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때 잘 들어보세요. 3법칙은 뉴턴 자신이 발견한 건데 이것 때문에 운동 법칙이 완성됐다. 활용 점정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이. 마무리를 딱 지었다는 얘기죠. 이 3법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턴이 발견한 게 뭐예요? 무슨 힘? 맞아요. 만물은 갖고 있다. 서로 당기는 힘을. 알겠죠? 중력도 그 힘의 하나라고 했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3법칙은 운동하는 물체가 왜 운동하는지를 그 원인을 밝힌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힘이 왜 생기느냐. 힘이 있으면 물체가 운동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힘이 왜 생기느냐를 설명을 못했던 거지, 고전역학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작용과 반작용. 여러분들은 이건 안 배우니까 염려 붙들어 매놓으시고. 자, 작용과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의 힘을 설명한 거예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힘의 원인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물체든 서로 당긴다고요. 그래서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문제는 서로 당기기 때문에 그 힘이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를 당긴다. A라는 물체가 B를 당긴다. 그럼 반드시 B라는 물체도 A를 당긴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가 A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B가 있는데 여러분 요것도 잘 봐두자. 요걸 작용점이라 부르고 요걸 크기라고 놓는다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방향이 되는 거지. 이거 스칼라야, 벡터야. 그렇지. 이런 느낌. 그지? 정확히 벡터가 뭔지 모르지만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이었다는 거. 그러면 이쪽도 있다는 거야. 작용점 여기고 이쪽 방향 뭐가 있다? 근데 이 A, B 사이에 두 힘은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야. 자, 요 노란색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렇게 불러. 누가 당기는 거야? B가 누구를? A를. 이렇게 뒤에 쓰는 애게 작용점이 있는 거야. 이게 힘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약속한 거야. 다시 그럼 빨간색을 표현해봐. 누가 누구를 당기는 거야? A가 B를. 이렇게 볼 수 있지. 그 힘을 봐봐. 이게 뭐라고? B가 누구를 당긴다고? A를 당기는 힘이다. 그러면 얘는 A가 B를 당기는 힘이다. 이 두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조건이야, 이 사람의. 두 번째, 두 힘의 방향은 반대이어야 돼. 서로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마지막이야. 두 힘의 작용점이 일치하니 일치하지 않니? 그렇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서로 합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형의 두 힘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뉴턴이 어떤 과일과 유사하게 관련이 있지? 좋아.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잘 봐라. 이게 지구인데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사과나무가. 사과가 이렇게 열렸겠지? 사과가. 이건 지구고 얘는 사과인데 이 사과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마뉴엘리가 발견했다?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러면 요 힘을 설명해 봐.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다? 그렇지. 지구가 사과를. 그러면 반드시 뭐도 있다? 사과도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야. 다시 뭐라고?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면 사과가 지구도 당긴다는 거야. 자, 이때 운동법칙, 1, 2법칙의 중요성을 알아둬. 왜? 사과만 떨어지냐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니들이 봐도 사실 우리가 물구나무 쓰지만 우리는 지구를 들고 있는 헛소리를 장렬할 수도 있어. 이게 보지만 이게 사실 지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언어의 유의를 때리는 무식한 인문학부 애들이 있단다. 니네가 보기엔 사과가 떨어지는 게 맞아. 그치? 왜 그러냐는 거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했던 거야. 제1법칙.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배우는 거야. 관성이 뭐냐면 볼 관자야. 우리가 봤을 때 일정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불러. 막 요리조리 움직이는 놈은 관성이 없어. 근데 그 물체가 멈춰 있잖아? 그럼 관성이 있어. 움직이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무슨 속도 운동? 등속. 그러면 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왜? 안 변하잖아. 그러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ing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ing가 뭐야? 뭐뭐 할 예정이다잖아. 그잖아? 영문법에 뭐뭐 할 예정이다. 그냥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을 ing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관성은 말이야, 눈에 보여주는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성질이 관성이야. 쉽게 말해서 니들 뭐야? 승깔. 미성은 어째 공부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저게 관성이에요. 근데 저걸 깨려면 힘이 들어요. 맞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계속 하려니까 힘들죠? 근데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게 관성이야. 그럼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옆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 어디 군것질 하자, 놀러 가자, 할 게 있는데 그럼 되게 힘들어요, 애가.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애는 노래방 가자, 놀러,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다가 집에 가자, 힘들어요. 집에 가면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운동 상태가, 그러니까 현재 상태라는 말 써요. 관성은 현재 상태가 뭐 되는 거? 유지되려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재 상태를 뭐로 딱 구분해서 보는 게 좋냐면 정지 상태이거나 등속 운동 상태로 보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쉽게 말해 볼게요. 정지든 등속이든 그 현재 상태를 깨려면 질량이 큰 물체가 깨는 게 쉬워요? 작은 물체가 깨는 게 쉬워요?
작은 물체요. 당장 앞에 있는 연필을 오른쪽으로 옮기기 쉽잖아요. 심지어 툭 치거나 손가락으로 들어도 들려요. 근데 저를 옮겨봐요. 가만히 서 있는. 그럼 손가락으로 들기도 좀 버겁고 툭 쳐도 안 움직이겠죠. 왜? 질량이 크니까. 하물며 저 앞에 있는 산을 움직이라 그러면 맛 가는 거죠. 제 질량이 얼만데? 맞죠? 또 하나요. 같은 속도지만 질량이 커버리면 그 물체를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50의 50노트라고 배가 50의 속도로 물 위에서 움직이면 작은 배들은 엔진만 탁 꺼도 어때요? 가다가 쓰겠죠. 물론 육지보다는 좀 멀리 가서 서요. 마찰이 적으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수백 톤에 해당되는 화물선은요, 해안선에 도달하기 수시간 전부터 엔진을 꺼요. 왜요? 달리던 관성량이 있으니까. 한참 가서 쓴단 말이에요. 한참 가서. 자, 우주선이 날아갑니다. 진공 상태, 무중력 상태에서는 여러분 엔진을 꺼요. 그럼 무슨 운동으로 계속한다? 등속 운동으로 계속합니다. 엄청 빠른 속도. 연료가 안 들어요. 그러다가 달에 착륙하려고 달의 대기권에 들어가면 역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서요. 이해 갔죠?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페이스X라는 지금 테슬라 쪽에서 연구하는 그 우주선도 보통의 우주선이 이렇게 착륙하잖아요. 우주 왕복선 이런 애들. 얘는 이렇게 착륙하고 싶은 거야. 수직으로. 그럼 어때요? 연료를 분사해서 역추진을 해야 얘가 제대로 딱 서요. 물론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연료를 얼만큼 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잡히느냐 이런 거. 그러면 우주선의 연료는 어디서 소모한다? 출발할 때하고 도착할 때 다 소모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소모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SF 영화를 보는데 막 그 우주에서 서로 공중전이 붙잖아요. 우주선끼리. 근데 궁뎅이에 엔진이 막 나오고 있다. 그럼 그건 거짓말입니다. 알았어요?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엔진이 나와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 방향을 바꾼다거나. 알았어요? 아니면 쫓아간다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쭉 가면 레이저에 맞거나 뭔가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엔진을 켜서 도망다녀야 되겠죠? 이게 진짜 파이터 붙어갖고 막 정신없을 때 엔진이 쏴야 돼요. 근데 편대를 딱 유지하고 싹 가는데 뒤에서 엔진이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냥 쭉 맞춰 가면 되는데 거기서 연료를 왜 낭비해요? 그러니까 우주전쟁은 사실 연료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의 공중전도 연료전이 맞아요. 다만 무기가 좋으면 적 비행기가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미사일을 쏴요. 그럼 걔가 때려요. 그럼 낙후된 비행기를 가진 애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미사일을 맞아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런 차이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륙을 하는 순간 미사일 맞는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우리도 레이더 기술이 발달해서 눈치를 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관성이라는 건요, 정지 상태나 운동 상태를 말할 때, 운동은 등속 운동을 말해요. 그때 질량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죠? 관성력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이해 갔어요? 다시요. 질량이 어떨수록 크면 관성의 성향이 어떻다? 커진다. 그러니까 봐봐요. 초당 뭐 10m/s, 초당 10m면 좀 빠르네요. 그걸로 어떤 꼬마가 이렇게 밀고 오는 거에 아이고 아프죠. 그거에 밀리는 게 나아요? 1톤 트럭이 그렇게 오는 데 밀리는 게 나아요? 꼬마가 낫죠. 차라리 관성력이 좀 작으니까, 관성량이 적으니까. 이게 가슴이가 무슨 말인지 그런 거죠. 탁구공으로 초당 5m 째깍 5m 오는 건 띵 맞아. 탁구공. 아이씨 누구야. 근데 볼링공으로 초당 5m 긴축물 터지죠. 이해 갔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왜 사과가 떨어져야 해요? 지구의 질량과 사과 질량 누가 커요? 지구 질량이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또 똑같은 힘을 써도 지구는 움직임도 없는 거야. 근데 사과는 어때요? 총 땡겨오겠죠. 질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사과가 떨어진다.
아셨습니까? 이 힘을 만유 인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뭐랬죠? 두 물체 사이 거리. 이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으로 만유 인력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A나 B 중에 하나가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버리면 두 물체의 힘도 커진다는 얘기죠. 똑같은 힘이라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놈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얘가 떨어지는데 등속 운동해요? 이거 등가속 운동하죠? 자, 처음 속도가 0이고 등가속 운동하는 걸 무슨 낙하? 자유낙하라고 배웠단 말이야. 이해 갔어요? 왜 속도가 점점 빨라지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제2법칙. 힘이 있으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힘이 뭐라고? 원인이죠, 원인. 이걸 밝힐 수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헤맸다가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면서 힘이 생기는 원천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결과예요, 결과. 둘은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힘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질량 곱하기 뭐로? 가속도로 정의가 되어서 힘을 폴스라고 쓰면 질량은 m이고 가속도는 우리가 a라고 불렀잖아요. F 이퀄 ma인 거예요. 힘은 단위가 당연히 뉴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력은 mg잖아요. g도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거 배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바로 요거예요. 노란 것이. 보세요. 뉴턴 제운동 1법칙이래요. R자임이 0이라는 말은요. 정지이거나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이에요. 정지거나 등속 운동은 합력이 0인 거예요. 자, 합력이 힘이잖아요. 힘이 원인이죠? 합력이 0이라고. 그럼 속도 변화가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뭐를 한다? 운동을 하게 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겠죠. 이해 갔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멈춰있는 물체에 내가 이 벽에다 힘을 줘요. 5N의 힘을 줬어요. 물체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얘는 버티는 힘이 얼마예요? 5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5N 힘을 줬는데 5로 버텨야죠. 만약에 10으로 버티면 얘가 넘어지겠죠. 이쪽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제 10으로 힘을 줬는데 안 움직였어. 그땐 또 10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정지마찰력이라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 얼만큼의 힘을 줬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냐, 그게 이제 관성력이에요. 마지막에. 최대 힘. 그게 질량에 비례하더라는 거죠. 질량이 크면 지표를 누르는 힘이 세요. 그럼 그걸 움직이기가 어렵단 말이야. 알았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시다. 자, 관성의 크기. 뭐에 비례한다? 이거요. 질량이 크면 정지 또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은 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서 버스나 택시 중 실제로 둘이 정지할 때 누가 더 어렵냐? 그럼 버스나 트럭들이 정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화물 트럭들이요, 사고의 원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 운전한 게 아니라 가령 도로가에다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고장이 났을 때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도로 한가운데 차가 쓸 일이 있어요. 뭐 약간 추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차가 쓸 일 있죠. 그럼 제일 먼저 1차선이 저 안쪽이고요. 3차, 4차로 올수록 바깥쪽이거든요. 보통 트럭들은 3차, 4차로 달려요. 그렇게 달려 1차로 못 들어가요. 덩치가 큰 차들은. 근데 갓길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으면 제일 위험해요. 트럭들이 멈추기가 어려우니까요. 같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한참 가서 서요. 뭐가 커서? 관성이 커서.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관성에 의한 현상 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하는 이 성질을 정지관성이라 불러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죠. 운동관성이라 불러요. 이런 현상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관성이 작용되느냐? 디테일하면 그것까지 물어봐요. 자, 물체가 달립니다.
혹은 뭐 멈춰 있습니다. 이건 멈춰 있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운동계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제자리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뒤로 넘어져요. 그럼 누구한테 관성이 성립한다? 승객. 여러분 아빠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빠가 붕 하고 출발하면 목이 뒤로 확 꺾이잖아. 어디에 관성이 성립한다? 목이에요. 머리. 몸은 안전벨트를 맸으니까 몸과 승용차는 같은 운동계였던 거야. 붕 하고 출발할 때 가만히 있으면 목 뒤로 뚝 제껴져요. 아빠는 안 제껴져요. 왜요? 아빠는 출발할 때 미리 아는 거지, 몸이. 간다는 거. 딱 받쳐주잖아요. 얘는 뒤에 뻘떡거리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봐요. 실제로 수레가 갑자기 출발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물이 뒤쪽으로 쏠리죠. 관성력. 자, 관성력은 실제 작용하는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관성력은 실제 작용하는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잘 들어요. 이때 생기는 이 관성력은 가짜입니다. 이건 힘의 크기로 취급도 안 하고 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관성력의 일부가 뭐냐? 원심력이 관성력의 일종이에요. 알겠어요? 원심력이 관성력의 일종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전향력이라는 것도 배우거든요. 만약에 자연계열에 간다면. 그게 뭐냐? 전향력은 지구가 바람이 똑바로 불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부는 거 알죠? 뭐 남동무역풍, 편서풍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전향력 때문에 그래요. 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람은 똑바로 부는데 지구가 도니까 마치 옆으로 부는 것처럼 느끼는 거. 이런 걸 전향력이라는데 이게 딱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운동하는 물체 막 달리던 자동차가 빡 서. 그럼 어때? 나는 계속 가고 싶어 하잖아. 운전자가 막 가다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튀어나가요. 운전자가. 알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뭐매요? 안전벨트. 그러니까 안전벨트는요, 사고가 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갈비뼈가 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꽉 잡아주니까. 알았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만약에 봐요. 지금 여기 가다가도 딱 쓰니까 봐. 운동 방향의 반대로 외력이 받으니까 여기 쓰잖아. 그럼 관성력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한다니까. 늘 100m 선수들이 딱 최종점을 딱 테이프를 끊고 딱 쓰대? 아니면 계속 앞으로 가대? 그건 운동관성이었다. 제가 질문 하나. 이불이 널려 있는데 몽둥이로 쳐가지고 먼지를 떨어. 무슨 관성이냐 이거? 먼지죠. 그렇지. 맞아요. 이불과 먼지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빵 치는 순간 이불은 밀려나는데 그 먼지는 제자리 있단 말이야.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걸어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 무슨 관성일까? 운동관성. 어디에 운동관성이 적용될까? 몸뚱아리. 발은 멈췄는데 몸뚱아리는 계속 가잖아. 어떤 컵에다 종이를 놓고 동전을 올려놔. 종이를 싹 빼. 그럼 동전이 어때? 또 떨어지지. 무슨 관성? 정지관성. 이해 갔어? 어떤 말인지? 그런 게 관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물체가 좀 전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힘인데, 뭐가 클수록 그 힘이 크다. 질량이 클수록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아셨습니까? 이 운동 법칙까지 잘 알아두자.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관성과 안전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전벨트는 무슨 관성을 잡아주기 위한 걸까? 운동관성이에요. 맞아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이게 앞에 시트, 자동차 시트에 보면 위에, 목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죠? 헤드 쿠션이라고 하나? 이건 무슨 관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정지관성을. 목에 안 아프게. 알았습니까? 이제 인간은 참 그래도 훌륭하죠. 머리가 크면 목이 두꺼워요. 머리 큰데 목선이 얇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자기 목이 좀 얇은 사람 흔들어봐. 자기 목이 좀 얇다. 머리가 작은 거예요. 네.
뭐 알죠? 자기 자신을. 그거 알아요? 자기 목에다 이렇게 바지 이렇게 두르면은 그게 허리인 거? 예, 그 바지를 딱 잡아서 바지 있잖아요. 그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싹 둘러봐요. 그럼 그게 딱 맞으면 허리가 맞아요. 저기나 막 대놓고 푸는 그런 데 가서 해보면 알아요.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보지 않아도. 자, 관성은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사실 여기서 니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이걸 제대로 배운 친구라면 두 물체가 충돌하면 A와 B가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A가 B를 밀겠죠. B도 A를 밀겠죠. 무슨 관계일까요? 작용과 반작용 관계예요. 누가 더 크다고 힘이? 똑같아요. 알았어요? 잘 들어요. 어떤 친구랑 쿵 부딪혀. 내가 걔한테 세게 충돌을 했을까? 걔가 나한테 세게 충돌했을까? 똑같다고요. 그럼 어떤 애가 불리해요? 질량이 작은 애가 불리하죠. 당연히. 아셨어요? 그럼 만약에 질량이 비슷하면 이제 그땐 뭐냐는 거예요. 질량이 비슷하면. 그걸 이제 이 시간에 계속 배우는 겁니다. 질량이 비슷할 경우는요. 힘은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그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길게 가지면요. 충격력은 똑같은데 그 시간을 길게 가지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에요. 왜 너희들이 넘어지면서 왜 낙법을 치느냐는 거지. 왜 우리가 충돌할 때 시멘트 벽에 충돌하지 않고 집단이 쌓여있는 곳에서 차를 트냐 이거지. 시멘트 벽과 집단하고 어디에 차를 몰아서 충돌하면 사람이 안 다치겠어? 이건 인간이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과학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여튼 우리는 충돌을 하거나 서로 상호 관계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작용점이 서로 다르다. 무슨 법칙? 3법칙. 이해 갔어요?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안전띠, 잠금새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 운동관성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관성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알았습니까? 자, 이제 갑자기 운동량이 나옵니다. 갑자기. 여러분,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야. 그럼 그건 1, 2, 3법칙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운동 속도를 갖고 있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 힘과 가속도야? 굳이 힘이 없어도 물체는 갈 수 있잖아. 무슨 운동할 수 있어? 등속 운동. 그때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은 무엇이 좌지우지한다고 그랬어? 속도가 일정하니까 무엇이 커야 관성도 클까? 그걸 측정한 게 운동량이라고 이 사람들아. 알았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니네들. 운동량이라는 게 운동하는 물체의 물리량인데 맞아? 잘 봐. 질량이 일정하다면 속도가 빠르잖아? 관성 커요. 그런 예가 뭐가 있어? 총알이요. 그 몇백 그램 밖에 안 되는 작은 총알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데 그걸 잡는다? 죽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큰 화물차가 속도를 갖고 있다? 둘의 물리량은 같을 수도 있어요. 운동량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질량과 속도에 따라 관성량이 달라진다. 그걸 측정하는 게 운동량이죠. 운동량에선 정지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어느 물체에만 작용하는 거죠? 운동하는 물체에만 작용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여기서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렇게 외웁시다. 얘들아. M이 뭐예요? V는요. 속도, 벨로시티잖아. 이것은 뭐다? 운동량. 읽어봐. MVP. 그렇게 외워 그냥. MVP. 알았어? M 곱하기 속도는 운동량인데 M과 V 중에 누가 벡터였냐 얘들아. 그렇지. 얘가 벡터야. 그래서 얘도 벡터야. 이렇게. 알았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했던 속도하고 운동량 서로 비례관계야. 이해 갔어? 이걸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않냐? 봐봐. 시간당 속도가 이렇대.
무슨 운동하고 있냐 얘는? 등속 운동하고 있어. 맞지? 그런데 얘가 질량이 2kg래. 그럼 얘와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 거야 얘들아? 일단 운동량이 얼마야? 질량이 2kg고 속도가 4니까 운동량 얼마야? 8 씁니다. 여기다 8. 그러고 단위는 이거겠죠. 킬로그램 미터/바 세크예요. 둘을 곱한 거니까. 그래프가 어때요? 똑같아요.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이해 가야 안 가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얘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가속도. 원래 여러분 가속도라는 건 결과잖아요. 뭐가 있을 때 속도의 변화가 생겨요. 힘. 맞죠? 근데 얘가 속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0이다. 맞아? 그러면 봐요. 그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힘이잖아요. 질량 2kg잖아요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가속도 0에다 곱하면 시간과 힘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뭡니까? 힘이 없어서 합력이 0이라 가속도도 0인 거예요. 이때의 운동량이 관성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힘이 있어버리면 속도가 변하겠죠. 근데 질량은 안 변하잖아요. 웬만하면 운동량 어때요? 변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도가 증가했다. 그럼 너희들은 힘과 운동방이 어떻다? 일치했다. 이거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그러면 봐봐요. 운동량이 증가했다. 이것 또한 똑같은 얘기라고요. V하고 운동량은 비례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운동량의 크기는 여기 쓰여있는 말대로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이 말은 뭐와 같아요? 관성이요, 관성. 이게 관성도 그렇다니까요.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운동량과 속도는 모두 벡터예요. 벡터. 크기와 방향이 존재할 수 있는 벡터, 합과 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충격량, 임팩트란 얘기거든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랍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달리던 물체가 서요. 그 쓸 때까지 운동량이 줄겠죠. 그게 충격량이에요. 뭔가 충격을 줬을 때 물체는 운동을 멈춘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말과 똑같으냐면 여러분 잘 봐요. 예전에는 여러분 달리는 물체가 쓴다는 건 힘이 빠져서 섰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걸 18살이 된 갈릴레이가 자기 지도 교수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빗면사고 실험이거든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설명한 게 내용이 이거예요. 자, 요 정도 높이에 질량 M을 갖는 구슬이 있습니다. 요 높이가 H예요. 이 빗면에서는 마찰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 구슬이 떨어지는 동안 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로 모두 바뀌었겠죠. 근데 이 물체가 봐봐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확히 H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이런 데 배웠잖아. 그럼 만약에 그냥 계속 높이가 0이면 얘는 계속 무슨 속도를 갈까요? 등속도를 할 거야. 이해 갔지? 그럼 이건 뭐에 성립한 거야 지금? 운동 법칙 중에. 질량 있지 속도 일정하지. 무슨 법칙이야 이거? 이 셋 중에. 속도 변화가 없잖아. 합력이 0이라고. 그래 관성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갈릴레이가 최초로 관성이란 말을 쓴 거야 여기다가. 봐라. 움직이는 물체가 외부에 힘이 없다면 얘는 계속 등속운동한다.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는 자신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걸 관성이다.
당연히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려 하고 움직이는 애는 같은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 걔의 그 물리량을 변화를 주려면 충격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충격을 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속도 V를 가든 M짜리 물체가 완전히 쓰려면 그만큼의 운동량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근데 그 운동량을 줄여 속도를 줄이려면 운동 방향과 어느 쪽으로? 반대로 힘을 받아야 되겠지? 그 충격력이야. 그게 반대로 힘을 주는 그 힘을 충격력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충격력이 이쪽으로 생겨야 될까? 이렇게. 충격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한번 충격력을 준다고 얘가 딱 쓰냐? 일단 얘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뭐가 존재할 거야? 시간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얘가 V를 가진 애가 나중에 어떻게 돼? 정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충격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바로 그게 충격량이 된다. 임팩트. 이런 뜻이야. 충격력에다가 이게 충격력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충격력을 어떤 물체에 충격력을 가한다는 건 이렇게 세우려면 반대로 가겠지만 야 이걸 다르게 생각해봐. 운동 방향 같은 쪽으로 충격력 가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여튼 뭐가 변한다 이거지. 운동량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야. 알았냐? 그럼 이 생각도 받아봐. 야 얘가 충격력이 세면 시간은 짧을 수 있어. 얘 운동량 변화량을 금방 0으로 만들 수 있어. 충격력이 세면. 이해 갔냐? 근데 이 충격력이 약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야 0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분명히 운동량이 크면. 다시 야 똑같은 힘으로 세우는데 세발 자전거의 속도를 똑같은 속도를 갖는 세발 자전거를 세우는 그 힘이 세야 되겠냐? 엄청난 트럭의 그 물체의 걔를 세우는데 힘이 세게 들겠냐? 그러면 조건이 뭔지 알아? 같은 시간 동안에. 알았어? 반대로 힘은 똑같은데 충격력은 반대로 줘야겠지.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러면 화물 트럭이 훨씬 오래 걸릴 거야. 힘을 계속 줘도 세발장 금방 세울 수 있잖아. 시간 짧게 걸리는데 화물 트럭은 한참 밀어줘야 나중에 서서히 속도가 줄어서 물리량이 0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잖아. 자 이런 거다. 만약에 우리는 어차피 자동차를 타고 와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갖고 있던 물리량을 다 어떻게 돼? 잃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잖아. 뒤집어지든 어디가 뚫어박든 속도가 0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되는 시간을 길게 잡으면 충격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똑같은 물리량이 0이 되는데 시간을 길게 잡으면 힘이 적어진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권투 선수들이 막 펀치를 날릴 때 들어가다 맞으면 시간이 짧지? 엄청난 충격력을 받는 거야. 알겠니? 잘 생각해봐. 그 주먹을 내가 세우는데 드는 물리량을 보는 거야. 내 얼굴에 충격이 아니라 잘 봐. 내가 들어가다 펀치를 딱 맞는 순간 내 얼굴과 그 주먹이 서로 충돌을 하잖아. 누가 더 큰 힘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봐요. 내 얼굴과 상대방의 주먹이 충돌을 할 거야. 누가 더 큰 힘을 받냐고. 똑같다고. 힘의 크기는. 이해 갔어?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동일하게 받을 거야. 알았냐?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동일한 힘을 받는데 이런 거야. 잘 들어봐. 힘의 그 둘은 똑같은 힘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그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냐는 거야. 어차피 걔 주먹도 멈추고 내 얼굴도 멈추는 게 바로 뭐야? 받는 충격력이란 말이야. 그럼 걔 주먹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내 얼굴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야.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이해 가냐? 그러면 딱 충돌 시간이 되게 짧아져 버려. 그럼 엄청난 충격력을 받게 되는 거지. 왜? 시간이 짧으면 우리가 세발 자전거 멈추는데 드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툭! 멈추면 돼. 그지? 근데 그 힘으로 엄청난 크기의 화물차는 못 세운단 말이야. 왜? 걔는 물리량이 훨씬 크니까. 걔를 0으로 만드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근데 자, 충돌하는 똑같은 주먹과 얼굴이 충돌하는데 힘이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만약에 그 시간을 길게만 늘릴 수 있다면 서로 받는 힘을 작게 할 수 있어. 어차피 둘 다 멈추는 거야. 봐. 들어가다 맞으면 왜 나한테 이렇게 맞고 싶어?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근데 뒤로 쑥 빠지면서 툭 맞으면 어떻게 돼? 길게 잡히잖아. 어쨌든 이 주먹의 물리력 처음에 속도에서 0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길게 걸렸고 얘는 짧게 걸렸잖아. 어떤 게 힘이 덜 아플까? 시간이 긴 게 덜 아프겠지. 뒤로 쑥 빠지면서 맞으면. 똑같이 힘 곱하기 시간이 물리량의 변화인데 시간을 길게 가지면 충격력은 작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땅바닥에 넘어질 때 시간을 길게 갖는 거야. 그게 낙법이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 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분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좋은 거 말고 이렇게 땡기면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땅에 꼬라박는 게 있거든. 2층 높이에서 떠내리는 속도로. 그때 딱 쓰는 사람 없잖아. 쓰면 이거 관절 다 부러진다. 떨어지면서 웅크리고 넘어진다고. 옆으로 뒹군다고. 그게 시간을 길게 가져서 충격력을 적게 갖는 거야. 그럼 질문. 두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 이쪽 자동차는 다 찌그러졌어. 얘는 멀쩡해. 누구 운전자가 더 많이 다쳤을까? 멀쩡한 애가 더 많이 다쳤다고. 생각을 해봐. 두 자동차가 충돌하면 누가 더 큰 힘을 받아? 같은 힘을 받는데, 생각해봐. 같은 힘, 꽝! 짧은 시간에 같은 힘을 받는데, 자동차하고 사람이 똑같이 힘을 나눠 받을 거 아니냐? 근데 자동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힘을 다 가져간 거야. 그럼 사람은 덜 충격을 받는데, 자동차가 멀쩡하면 나머지 힘은 다 누가 받았겠냐? 사람이 가져간다고. 그래서 좋은 차는 이게 본넷을 열어보면 앞에가 텅 비어 있어. 왜? 시간을 길게 가져서 충격력을 완화시키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런 거예요. 너희들 헬멧에 뭐 완충 스펀지가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을 길게 가져서 에어매트 같은 거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살려주는 거 시간을 길게 가져서 그 물체나 사람에게 충격력을 적게 갖기 위해서. 알았어요? 반비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길게 가지면 충격력은 적어요. 어차피 여러분 이 충격력이라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 값은요. 뭐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달리던 물체가 쓴다? 그 물체가 갖는 운동량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충격량이에요. 근데 그 충격량이 충격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되어진다면 시간을 길게 가지면 충격력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고 시간이 짧아지면 충격력은 크겠죠. 이런 거죠. 이런 걸 뒤에서 배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력에다가 시간 변화,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하나의 시각과 또 다른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격력이 작용한 시간을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 단위는 뭐였어요? 뉴턴이었고요. 얘 단위는 세크예요. 그래서 충격력의 단위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단위 환상적으로 본 거예요. 니는 요거는 누구의 단위였어요? F의 단위였잖아. F는 뭐였어요? 아까 이 법칙. MA였어요. M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근데 거기에다 누굴 곱하면 세크를 곱하면 어느 단위가 나올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누구 단위였어요 이거? 운동량 단위였잖아요. MV. 결국 무슨 얘기죠? 이 값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의 일종이라 질량과 속도 일정한 운동이었다는 거지. 근데 걔가 멈추거나 아니면 증가하면
뭐를 받았다? 힘을 받았고 그 힘을 받는 시간만 우리가 안다면 결국 운동량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운동량이 뭐 곱하기 뭐라고? MV. 그때 니들한테는 M이 변하는 운동이 안 나와요. 그럼 뭐만 변한다? V만 변하고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라 불렀죠? 그건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요? 힘. 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무슨 역이라 부르자? 충격역이라고 부르자. 아셨습니까? 그 충격력이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작용한다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거나 변할 거죠. 줄거나 늘겠죠. 그 양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부르고 그건 뭐랑 같다? 그 시간 동안에 받은 충격량과 같다는 게 이 단원의 골자야. 자, 물체의 충격이 가해지면 이게 운동 방향과 일치하면 속도가 빨라지겠고 운동 방향과 반대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물체의 방향 또는 빠르기가 변하는데 알았습니까? 우리는 방향도요 일직선만 배우기 때문에 옆으로 휘어지는 이런 거 안 배워요. 일직선만 배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느냐 주냐만 볼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늘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한 거고 충격력이 줄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뒤에서 엔진이 팡 하고 나오면 봐봐요. 비행기가 공기를 밀어내죠. 그럼 공기가 누구를? 비행기를 밀겠죠. 공기가 비행기를 밀어버리면 비행기 입장에서는 충격력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우리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에 빗대어 설명하면 그걸 충격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충격력을 그대로 받아서 어느 동안에 엔진을 쏘느냐. 그럼 그 시간에 충격량이 나오겠고 그 시간에 뭐도 나온다? 운동량의 변화량도 나오겠다. 비행기가 일직선상으로 간다면. 이게 튼다면 약간의 계산이 달라지죠. 근데 직선상으로 간다면. 자, 물체가 받은 무슨 양은 잘 보세요.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얘가 0이야. 아, 속도가 있구나. M이야, M. 이렇게.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 나와요? MV에서 MV0를 뺀 값. 이게 나중 운동량이고요. 이게 처음 운동량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이 누구랑 같다는 겁니까? 힘, 충격력 곱하기 뭐랑 같더라?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델타 T라고요. 시간. 근데 이 빨간색의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 어때요? 일치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이거예요. 0보다 크게 나와요. 아셨어요? 운동량이 증가한다고요. 자, 여기 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요. 자, 어떤 물체가 2kg짜리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얘가 처음에 2m/s였는데 나중에 8m/s가 됐다고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구간의 시간이 7초 동안 일어났어. 7초 동안 이 구간이. 그럼 이 물체는 몇 뉴턴의 충격력을 받았느냐 이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속도가 빨라졌어, 느려졌어? 빨라졌지? 그럼 힘은 이렇게 작용했을 거예요. 이렇게. 충격력은. 이해 가요? 이렇게 작용했을 거라고. 7초 구간 동안의 운동량 변화를 볼게요. 얘 운동량 얼마입니까? 처음. 얼마예요? 4kg m/s죠. 얘는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16kg m/s예요. 질량은 안 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빼면 얼마 나와요? 12. 다시 말해서 델타 P가 이만큼 뭐 했다고요? 증가했잖아요.
이건 얘하고 같다고요. 근데 이게 몇 초래요? 힘은 7분의 12 뉴턴이 답이에요.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5번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5번은 여러분 이 얘기야. 아까 여러분 얘가 운동법칙 적어줬잖아. 니네 F 이꼴 뭐라고 했어 얘들아? F 이꼴 M A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니네 가속도라는 게 시간의 변화량분의 뭐였지?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이 속도 변화량이 뭔데? 나중속도에서 누구? 이거잖아. 그래서 얘를 놓으면 M 곱하기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력 곱하기 델타 T잖아요. 근데 이 충격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충격력이라는 게 얘잖아요. 얘를 씁니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잖아. 거기에 곱하기 누가 있어요? 델타 T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지워지잖아 이렇게. 결국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지 않냐 이런 거예요. 유도는.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 과정을 싹 알아둬야 돼요. 몇 번만 해보면 돼요. 변화량이 이거랑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뭐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가 주는 의미는 이거란 말이야. 이 면적이 충격력과 가로축이 델타 T잖아. 이건 무엇이다? 이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전에 배웠잖아. 이건 뭐랑 같다? 얘와 같다. 델타 P와. 그럼 이게 충격력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 면적이 뭐다? 충격량이다 라고만 알면 되고요. 요거만 피크의 중간 부분 있죠. 여기. 요걸 그저 여기가 보여. 여기 요거 여기가 평균 힘 곧 뭐라고? 충격력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거만 평균값. 알았니? 피크에 있는 값이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내가 따로 할 거야. 이제 내가 잘 봐. 이거 하나가 2장 문제를 맞추는 스킬이다. 봐라. 너희들은 기본 과정이 이 로직을 따라서 움직여. 이 로직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건 노트에 정확히 적어놓고 이쪽 문제는 요걸로 문제가 다 풀린다. 우리는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운동량을 계산할 거야. 근데 여기서 질량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질량이. 그러면 만에 하나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쳐봐.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이렇게. 그럼 얘 운동량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 아니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얘랑 비례하는 거야. 봐.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 어차피 얘는 미터 퍼 세크고 얘는 세크야. 마찬가지로 가로축은 다 시간이야.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그럼 이 그래프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MVP니까. 근데 얘를 등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란 말이다. 이거랑 같은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갔어요? 등가속? 근데 얘는 무엇 때문에? 자, 얘는 MVP니까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그래프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법칙에서 뭐 배웠어? F는 뭐라고 배웠어? MA. 그럼 침과 가속도도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잖아. 그럼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시간, 세크와 힘이죠, 힘. 뉴턴. 그러면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똑같이. 그러면 이 기울기가 누구다? 충격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 기울기 뭐였다고? 가속도이듯이 이들 관계가 이렇게 변한다고. 자, 쌤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어떤 그래프를 그려도 이 네 개의 그래프가 다 나와야 돼. 다만, 얘들아,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얘들아, 조건이 꼭 필요해,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 처음 속도는 0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이게 갈 수 있어, 위로. 마찬가지로 얘한테서 얘로 갈 때도 조건이 꼭 필요해. 처음 운동량은 0이다. 그러니까 정지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알았냐? 자, 이제 질문을 때린다. 잘 봐라.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시간과 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가 4고 얘가 5고야.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조건이 뭐냐면, 조건은 정지 상태이며, 알겠어? 질량이 한 3kg 된다. 이렇게 놓자. 이렇게 3kg? 좀 부끄럽네. 5kg 하자. 5kg. 질량 5kg. 이렇게 하자고. 자, 그렇다면 4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동한 거리라든가 이런 걸 물어요. 막 우리는 이 그림을 바꿀 줄 알아야 돼. 먼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로 바꾸면 이 면적이 20 뉴턴 세크가 나오거든. 이걸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 면적이. 근데 이 충격량은 뭐랑 같아? 얘랑 같단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면적이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증가했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니까 0부터 출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조건. 증가했겠지. 대신 조건의 정지 상태니까 0부터 출발할 거고, 요 시간을 그대로 따서 여기 4초라고 놓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잡아. 4초까지 얘는 이렇게 커질 거야. 이렇게 커질 거야. 4초까지.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 값이 얼마겠느냐는 거죠. 여기 20이다. 운동량이 20kg/ms야. 그러니까 이 면적이 곧 얘의 운동량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냐? 그 다음 질량을 얼마로 잡았어? 5kg로 잡았잖아. 그럼 이 P라는 운동량은 사실 M 곱하기 V잖아. 고로 봐봐.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로 바꾸면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얘는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똑같이. 아울러 시간 4초까지 자, 속도의 변화를 본다면 5km 곱하기 얼마 하면 20 나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찾는 거야. 잘 봐. 얘는 면적이 좀 필요하거든. 등가속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이것은 미터가 나오는 거, 거리가.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리.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등가속에서 이렇게 구했다면 0하고 4m/s의 평균 얼마냐? 얼마라고? 2야, 평균. 이 면적이 이동거리니까 거기다 시간 4초를 곱하는 순간 몇 미터?
8m라는 이동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등가속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가면 뭐를 이용하면 돼? F 이퀄 MA를 이용하면 되고, 얘는 이 기울기 자체가 누구였어? 기울기 자체가 가속도였으니까 이 기울기 1이잖아. 결국 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 4초 동안에 이렇게 이 값이 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구해도 1 나오고 이렇게 구해도 1 나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뭐냐 이거죠. 세로축이 가속도니까 이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야. 얼마 나와? 4m/s 나오잖아.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봐라. 정지 상태에서 4만큼 커진다면 이 면적 4는 그대로 얘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델타 V. 이렇게. 요 그래프 4개. 알았어요? VT, PT, AT, FT. 저 그래프 4개가 자연스럽게 돌아야 돼. 그럼 이 문제는 다 맞춰요. 이해 갔어요? 어떻게 푸는지? 요거 계속 돌려봐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돌려보잖아. 그럼 조건을 이렇게 주고 이 그래프만 떨렁 주고선 4초 동안 이동거리를 묻는다는 거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따라가면 돼요. 쭉. 아셨습니까? 자, 이제 충돌과 안전장치를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가 막 달리다가 멈춘단 말이야. 근데 안전장치란 말이 왜 들어가느냐?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움직이는 엔진을 갖는 어떤 물체에 타서 같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사고라는 게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거든. 그때 뒤에서 받치든 앞에서 받치든 움직이는 물체는 사고가 나면 서게 돼 있어. 그 서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충격이 좀 덜할 것인가? 이게 안전장치야. 아까 물론 달리던 차 안에서 급격히 관성이 무너질 때 사람이 튀어나가거나 뒤로 넘어가는 걸 잡기 위해서 안전벨트가 있었지. 그런 것도 안전장치 일종이야. 자, 여기 한번 봐. 평균 힘과 충돌 시간. 자, 우리가 보통 평균 힘이라고 부르는 거. 가장 큰 힘 있죠, 요거. 이게 가장 크고 이게 작으니까 요 정도를 평균 힘으로 잡는다. 그런데 아까 잡을 때 요거 잡으면 평균 힘 잡는데 좀 편하다겠지. 피크 큰 거. 가장 중간이니까 정상분포 곡선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의 시간, 중간의 시간일 때 힘, 이걸로 봐도 좋고, 평균 힘은 정확히 말하면 가운데야. 가운데가 평균 힘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알겠어요? 분포가 이렇게 섰을 때. 알았지? 그렇다면 우리는 평균 힘을 구분할 때 이 정도만 구분해도 된다. 봐라. 시간이 있고 힘이 있는데, 자, 그래프가 요렇게 나온 그래프가 있고, 요렇게.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다. 이 두 개의 그래프의 면적은 같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 면적 SA나 그 다음에 여기의 면적 SB나 같다면 평균 시간은 누가 기냐 보니까 니네가. 자, 평균 시간, 시간만 보면 돼. 작동한 시간을 보니까 A보다는 B가 크잖아. 이게 더 크잖아. 이게 시간이. 그러다 보면 평균 힘조차도 어차피 보니까 이게 이거보다 크더라는 거지. 결국 충격량은 같다니까. 충격량은 A든 B든 같아요. 왜? 곱하니까 이게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거든. 그럼 어디에 있는 물체가 충격력을 적게 받았다? B가 더 적게 받은 거라고 지금. 왜? 시간이 길어서.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프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그래프를 보고 얘가 평균 힘이 더 적어.
충격력이 적다고. 그럼 얘가 더 안전하겠구나라고 보는 거지. 알았어요? 충격량이 똑같다면. 자, 요 충돌 시간과 안전 그래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달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달걀이. 그 얘를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같아지느냐? 바닥에 도달하는 속도가 동일해요. 그럼 뭐가 동일할까요? 처음에 MV는 얼마였어? 처음은 0이었단 말이죠. V가 0이니까. 이걸 자유낙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MV는 어때요? 둘이 동일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는 나무판 혹은 시멘트에 떨어지고 하나는 이런 푹신한 쿠션에 떨어졌다. 양탄자 이런 데 떨어졌다. 어디가 안 깨졌냐? 양탄자가 안 깨진 거지. 자, 이 그림의 중요성이 뭐냐? 높이가 동일하면 도달하는 최종 속도도 동일해서 얘가 0이 될 거라고. 이제 시멘트에 충돌하든 양탄자에 충돌하든 혹은 나무판에 충돌하든 쿠션에 충돌하든 0이 될 거잖아. 맞지? 그럼 뭐가 동일하다? 얘들은 델타 P가 동일할 거라고요. 물론 이건 0보다 작겠죠. 반대로 힘을 받으니까. 이해가요? 저 위로 힘을 받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델타 P가 동일한데 니네가 생각할 때 뭘 계산하면 되냐면 얘를 보라고. 델타 T를. 알겠어? 잘 봐. 바닥하고 그 다음에 방석하고 비교하잖아. 얘는 바탁 떨어져. 탁. 얘는 푹신 이렇게 떨어졌잖아. 누가 길어? 시간이. 얘가 길더라는 거지. 알았냐? 뭐하는 시간이? 0이 되는 시간이. 달걀이 MV의 최고의 속도를 갖고 운동량이 최고점이 됐다가 푹신하고 0이 되는데 여기 탁 0이 되는. 그러면 얘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충격력이 다를 거라는 거지. 누가 더 클까? 당연히 방석보다는 얘가 더 클 것이다. 뭘 말합니까? 잘 보세요. 바닥이 계란 후라이드 아니. 달걀에 가한 힘. 누가 가한 힘? 바닥에 누구? 반작용은 계란이 바닥을 치는 힘이겠지. 다시. 이건 무슨 힘? 방석이 계란을 미는 힘. 반작용. 계란이 방석을 미는 힘. 큰 필요 없잖아, 우리가. 얘가 더 적더라. 이 충격력이 적어서 얘가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뭐가 길어서? 시간이 길어서. 이거야, 이거. 그래서. 결국 얘들의 I 값은 어떠냐고. 바닥과 방석이 똑같다니까, 결국은 충격력은. 이게 곧 뭐니까? 0이 재는데 운동량의 변화라는 건 똑같을 건데 시간이 길다 보니 충격력이 작은 거 아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충격량이 뭐랑 같다겠죠? 이거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모두 동일한 조건이에요. 뭔가를 떨어뜨리는 거. 시멘트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양탄자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얘가 똑같을 때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시멘트 바닥 양탄자 바닥 누가 깨져요? 시멘트 쪽이 깨질 가능성이 크지요. 걔가 더 큰 충격력을 받았겠죠. 무조건 시간 짧아요. 거기. 아셨어요? 똑같이 0이 되지만 시멘트는 시간이 짧아서 시멘트 바닥이 계란에 작용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깨집니다. 근데 양탄자는 어때요?
시간이 그나마 시멘트보다 길어서 양탄자가 달걀에 가하는 힘이 약해요. 안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에 모서리로 떨어질 때보다는 똑같은 모서리라도 양탄자에 떨어지면 덜 부서지겠죠. 이해 갑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충격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충격량이 변할까요? 얘가 커지면 충격량도 어떨까요? 커지겠죠? 그게 뭐냐면 권총과 장총 알죠? 장총. 총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총은 요럴 거고 뭐 요렇게 생겼겠죠. 권총은. 장총은 이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총신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얘는 총신이 이렇게 길잖아요. 동일한 힘을 준다면 누가 더 멀리 가겠어요? 얘가요. 이런 거. 아니면 똑같은 스트로크.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다는 거지. 얘가 더 길잖아. 동일한 힘이면 얘가 더 멀리 간다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피그미족 있죠. 걔들이 사냥할 땐 긴 대롱에다가 독침을 넣고 쏘거든요. 짧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길면 훅 하면 길게 나가요. 힘을 길게 받으니까. 그래서 대포도 포신이 길면 어때요? 멀리 가요. 알았어요? 박격포라고 알아요? 육군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포? 걔는 진짜 작은 건 60mm, 직경이 6cm짜리 포예요. 요만해요. 그건 그래도 걔들이 800m 가요. 뽕! 1km 내외의 적들을 쏠 때. 그러니까 저쪽 산에 적들이 있다. 그럼 뽕! 곡사포예요. 근데 4.2인치짜리가 있어요. 이만한 거. 그럼 수킬로를 날아가요. 알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차이가 된다. 조건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알았어. 어떤 조건의 시험인지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생활 속 안전장치가 있어요. 안전장치 원리를 잘 보십시오.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는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시간을 길게 해서 뽁뽁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충격력을 작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거. 보호대는 뭘까요? 이 모서리를 뭉툭하게 만들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들 같은 애들이 충돌 시간을 길게 가져서 충격력을 약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놀이 매트 마찬가지죠. 시간을 길게 가져서 충격력을 작게 하는 거. 왜 운동선수들이 권투 선수들이 뒤로 이렇게 위빙을 돈다고 저렇게. 왜 뒤로 빠질까요? 시간을 길게 가져서 충격력을 적게 가지려고. 이해 갔습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포수용 글러브. 시간을 길게 가져서 야구공에 대한 충격력을 적게 하는 거. 두껍잖아요. 포수 글러브, 일루 글러브가 제일 두꺼워요. 야수는 좀 얇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구에 잡는, 빵하고 잡는 포구, 송구 포구 그러잖아요. 잡는 거에 잡았을 때 시간을 좀 길게 갖게 해서 손의 충격을 좀 줄이려는 그거죠. 멀리 뛰기 착지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 여러분 딱 쓰는 놈 봤어요? 옆으로 넘어집니다. 그건 시간을 길게 해서 다리에 무리가 오는 걸 막는 거죠. 알았어요?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 굴르는 거랑 똑같아요. 높이 뛰기에 매트, 사람이 떨어지는데 시멘트를 깔아놓으면 큰일 나겠죠? 시간을 길게 가져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범퍼 마찬가지예요. 에어백 마찬가지예요. 안장도 봐요. 스프링 있잖아요. 텅텅 되는 충돌, 그거를 최대한 시간을 길게 해서. 그래서 자동차도 이런 게 있어요.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촥촥. 알겠어요? 그럼 에어 서스펜션 이러면은 거의 뭐 차가 지나가도 넘어갔나? 좋은 차요. 좋은 차. 후진차들 말이에요. 저 같은 후진차 이런 거 좋은 차들은 그냥 갑니다. 사람은 그냥 있고요. 차만 들썩고 그냥 가요. 아셨습니까? 자, 요 뒤에 내용들 숙제로 아셨습니까? 잘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 꼭 할 테니까 숙제 해왔어 너? 중력?
저거 봐. 게으름의 끝자락. 다음 시간에